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회의장께서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3개의 법,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여야 의정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닙니까? 여야 의정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의 논의나 의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과 의료계 또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성사시킬 일 아닙니까? 입법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전혀 별개의 절차,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일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입법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시는 거라면 지역화폐 지원법만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정치활동을 해오신 의장 아니십니까? 간곡한 심정으로 건의드립니다. 오늘 오후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를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제기한 문제들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반드시 의정 갈등 문제에 진전을 봐야 합니다. 어제 의장은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할 때이니 본회의에 부의된 특검 법안 등의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의장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야당의 결단을 평가합니다. 이제 정부가 일할 차례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정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훨씬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을 두고 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반드시 의정 갈등 해소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모든 해결 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거듭 정부에 보다 유연하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되고픈 우원식 국회의장의 헛소리였는데요. 오죽하면 야당 내에서도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올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국회의장이 국회 입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뜻대로 이뤄질까요? 그의 바람대로 의정 갈등이 타결될까요? 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닥쳤던 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타협은, 협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까요? 당신은 대한민국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히어로도 아닌데요. 그냥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고 재임 중 보여줄 만한 성과 하나 챙기고 싶은 그저 그런 국회의장일 뿐인 겁니다. 결과가 뻔한 이 짓을 또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만 복장이 터질 뿐인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 못 본 분들을 뵐 수 있는 정다운 명절이지만 가족 중에 연로한 어르신이나 아기를 가진 분 혹은 몸이 약한 아이가 있어서 급하게 병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스스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이 비상시에 그 일을 대신 맡아주실 분들이 계십니다만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0년 의학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동결하여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련 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남아 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 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 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맡기로 했습니다. 볼수록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오지는 멘탈 승리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대통령의 그 국무위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열어 의료 붕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의료계가 과연 참여할까요?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붕괴까지 이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건데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환자를 보기 위해 당직병원 의원 8,000곳이 문을 열 것이라며 오는 25일까지 비상응급 대응 주간 동안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정부 차원에서 내놨던 특별 대책들도 재차 언급했는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의 진찰료 3.5배 인상, 응급실 수술, 마취 등의 수가 인상과 군의관 등 대체 인력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국민들께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모집 요강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증원 문제 등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 의견을 내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도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상황은 한 총리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아직도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지연돼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건강하시죠?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도 모두 15에서 30%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비상약품을 반드시 사전에 구매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등 기본 약품은 반드시 꼭 사두십시오. 지금 이렇게 응급실이 어렵고 국민들이 만나면 아프지 말자 인사합니다. 이런 의료 대란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의원님, 2004년에 아니요. 52건의 기사건 수가 났는데요. 총리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모두 다 책임이 있죠. 가장 큰 책임 누굽니까? 아니. 정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 책임 있죠. 지난번에는 전공이라고 하시던데 있어요.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여전히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아니, 중증 환자, 기계 환자, 총리님 이거 거기를 명확하게 떠나버리게 하세요. 돼 있습니까? 저 사과하신 건 줄 알았는데 전공의에게 이 의료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아, 정말 여야 의정 대화 협의체가 될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그거는 아니,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전공입니다. 그런데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공의들이 들어오겠어요? 의원님. 정말 저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 그나마 밥상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걷어차 버리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의원님.